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자, 대형미디어 10년 실적을 봤는데요. 자, 2012년에 매출이 750억에서 2022년에 3035억, 4배가 넘게 성장을 했고요. 연평균 성장률이 15% 정도 됩니다. 거의 역성장이 없이 매출이 늘었고요. 영업이익이 3억에서 143억, 그러니까 40배가 넘게 늘었고요. 영업이익률도 0.4%에서 4.7%, 굉장하죠. 지배순이익도 뭐 많이 늘었고요. 2012년 당시에 시총이 722억, 근데 최근 그 시총이 1900억. 그러니까 매출이나 영업이익 증가 폭에 비해서 시총이 164%밖에 증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배도 못했죠. 물론 크게 뛰었다가 5만 원이 넘었다가 이제 꺾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나라고 붙인 이유가 발행 주식수를 보면 2012년에 대략 900만 주였는데 22년도에 1260만 주, 그러니까 40%가 증가를 한 겁니다. 주식 수가요. 그러니까 이런 요인이 상당 부분 있는 거예요. 이게 대형 미디어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애플과 비교를 해봅시다. 그럼 최근 10년간 애플이 실적이 뭐 엄청나게 늘었겠죠. 중간에 이제 실적이 정체한 구간도 있는데, 바이백이 572빌리언, 700조가 이렇게 넘게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700조입니다. 안 믿기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거를 재작년에 처음 알았을 때, 이거 그 번역하면서 뭔가 이제 번역 오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70조겠지. 70조도 어마어마한데. 근데 이게 팩트입니다. 주식 수가 약 40% 감소했습니다. 여기는 40% 증가했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못 오른 게 이런 요인이 크고요. 애플이 실적도 엄청난데, 물론 미국에서 애플이 거의 뭐 최상위 그룹이에요. 그 주주 친화 정책 자체가 압도적으로 이제 주주 친화적이기 때문에 성장성도 좋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한국 기업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한국 기업 중에 10년간 주식수가 40% 감소한 기업이 단 한 개라도 있나요? 그러니까 메리츠 그룹이 혹시 많이 감소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대형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나름 주주 친화 기업이라고 제가 꼽고 있는데도, 제가 한번 혹시나 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역시나 주식수가 40%나 증가했다. 발행 주식수가. 그래서 한국 기업은 어떤 트리거, 모멘텀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IPO죠. 그래서 대형 미디어 제가 자꾸 이제 언급을 하는 이유가 실적 성장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올해는. 근데 카카오 엔터 IPO가 있다는 거죠. 뭐 하반기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내년에 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네이버 웹툰이 이거는 이제 3년 후쯤에 할 것 같은데, 이런 IPO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 상반기는 영업이익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와서 막 체질 개선이다 이제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ERP 때문에 그 비용을 많이 효율화를 했다. 근데 작년에 하반기에는 또 다시 뚝 떨어졌죠. 이유가 뭘까 이제 회사에 문의를 해봤는데, 작년에 3期부터 아모드 사우루스 시즌2의 제작비에 상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시즌1은 이미 21년 4期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대략 한 12억 정도가 이제 잡힌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방송 쪽은 아니고 사실 이쪽으로 봐야 되는데, 라이선스 컨텐츠 뭐 그냥 회계 처리상 방송 쪽에 는 것 같아요. 그래서 55억에서 확 줄었죠. 4억으로.
방송 쪽 부진한 게 이 제작비 상각 시작 때문이고, 근데 매출이 잘 나오면 이제 또 그 비용을 커버를 하겠죠. 근데 출판과 다른 사업부, 라이센스, 뭐 유통, 출판 쪽은 영업이익률이 다 괜찮죠. 21년과 22년도를 비교하면 확실히 다 개선된 그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7.6%. 라이센스 콘텐츠로 매출이 늘어서 당연히 개선이 됐고, 딴 유통이나 출판은 뭐 매출이, 여기 출판도 좀 개선되긴 했네요. 근데 유통 쪽은 매출이 개선이 안 됐는데도 이게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가 체질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건 맞고요. 그래서 주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21년 주가 폭등 이유가 뭐였을까? 일단 실적 코로나 특수로 2020년, 21년 계속 좋았죠. 22년까지도 실적이 크게 성장을 하면서 당연히 주가가 오르는 거고, 또 카카오가 지분을 갖고 있죠. 대원 CI와 학산 문화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의 연동해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네이버 카카오가 당시에 주도주였죠. 그리고 당시에 웹툰이 크게 성장을 하던 시기였는데 대형 미디어도 웹툰 테마로 엮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또 유동성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 성장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이제 있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올해 크게 실적 성장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실적 성장 없이 IPO 모멘텀으로만으로 주가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이렇게 추적 관찰을 하고 있지만 올해 크게 오를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자회사 중에 스토리작이라는 회사의 성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작과 뭐 그 밑에 이제 셀파 스튜디오라는 조인트 벤처가 있는데요. 자, 스토리작을 먼저 보면 2020년 설립된 웹툰 전문 스튜디오라고 스타트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웹툰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자회사를 세운 거죠. 그래서 원래 대형 미디어와 학사문화사가 100% 갖고 있다가 3자 배정으로 그 유상증자를 한 거죠. 그 자금 조달을 해서 그 22년 5월에 120억 조달을 하면서 코너스톤이 주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뭐 120억을 33%니까 기업가치 360억을 인정받은 거고요. 그래서 지분율이 대형 미디어가 40%로 낮아졌지만 또 학사문화사가 들고 있어서 여전히 대주주고, 스토리작은 이제 일본에서 이제 그 크게 이제 성장을 노리는 이제 자회사고요. 또 세르파 스튜디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스토리작과 카카오 피코마가 일본 현지 JV를 설립한 건데 이게 진짜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웹툰 악녀의 재시작이 3월 달에 피코마에서 1위를 달성하면서 이럴 때마다 이제 주가 반응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주가가 움직이니까 좋게 보고 있고, 스토리작 실적을 보면 작년에 뭐 매출이 굉장히 작고 영업적자가 한 20억 정도 났다고 합니다. 그래 올해도 비슷할 거라고 하고 있고, 그 21년이죠. 이게 21년이고 이게 작년인데 매출이 물론 3억 정도 나왔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영업적자가 20억 정도 나왔고, 어, 올해는 작품 공급을 확대하는 시기다.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매출을 늘려야 되는 시기인 거죠. 올해하고 내년. 그래서 24년도에 영업 적자를 축소하고 25년 흑자가 목표인 회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뭐가 1등을 하고 웹툰 뭐가 1등을 하고 뭐 카카오 엔터가 상장 얘기가 나오고 카카오 엔터가
투자를 받고 그러면 주가 반응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웹툰이라는 그 산업이 2030년까지 뭐 연평균 성장률이 40%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또 북미 쪽은 초기 시장이고, 그래서 이 회사 자체의 성장은 올해는 하지는 못할 것 같지만, 워낙에 이게 이제 성장성이 큰 업종이기 때문에 전기차 못지않게 시장은 물론 전기차보다 훨씬 작겠죠.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올해는 별로지만 내년에 이제 카카오엔터가 올해보다는 내년 상장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반기부터 또 주식을 좀 사 모아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래서 실적은 올해는 별로일 것 같지만 또 하반기부터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